김태호, 전병헌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이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김태호 전 비서관 사이버사 증언을 하면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 라는 VIP의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과거에 홈쇼핑 제어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고 권력을 넘나들던 검찰 수사의 칼날이 번번이 법원의 문턱에서 삐끗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적폐 수사의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될 테지요. 좀 꺾였으면 하는 한파는 오늘도 대단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 건지 이건 잠시 후에 인터뷰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아침 첫 번째 포인트는 뭘 봐야 되나요? 네, 제동 걸린 MB 수사입니다. 역시 그 문제군요.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신저라고 불렸던 김태호 전 대외전략비서관 구속을 면했죠.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공모를 했고 군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언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렇게 의심을 해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메신저라고 불렸는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죠. 앞서 김관진 전 장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적부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예. 결국 군 댓글 공작 전반에 관한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던 검찰의 칼날도 허공을 헤매게 됐네요. 바로 그 앞에서 멈춘 거예요. 사실은 MB 수사 앞에서. 네.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을 했네요. 예. 법원은 홈쇼핑 업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범행이 의심은 되지만 다툴 여지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 정부 실세를 향해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인데 무리한 수사 아니면은 부실한 수사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뭐 두 개의 굵직한 영장이 다 기각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널뛰는 가상화폐의 옥죄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뭐 하루에도 수백만 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텐데 드디어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군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의 기준에 맞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죠. 소비자 보호 또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자산 별도 예치 등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신고만 하면 거래소 누구나 열 수 있는 거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법무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우리은행 또 산업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 계좌를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해서 그 제동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가상 계좌를 폐쇄하겠다. 네.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울지 아니면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튕겨나가서 열풍이 또 뭐랄까 좀 삐뚤어진 형태로 더 과열되는 건 아닌지 이걸 좀 가늠해봐야 될 텐데. 네. 그래요.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구상권 굴레벗은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손실 입었다 해서 박근혜 정부가 구상권 청구했었던 건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취하하기로 한 거죠? 네, 청구된 금액이 34억 5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예. 갈등을 겪었던 강정마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는데 그 굴레가 벗겨진 것입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예. 어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강정마을을 비롯한 제주는 물론 당연히 환영 일색이고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까지 아울러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법 시위의 책임을 국가가 면책해 준 건 잘못된 선례라는 그런 비판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밖의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뜨거운 욕망대에 전부 다 집어넣고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예, 전사가 되겠다.
김성태 의원의 일성이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우뚝 섰죠. 당선 일성은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내야 되는데 당 지지율은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 의원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입니다.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반을 딱 한 표 넘기셨어요. 예, 예. 55표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개표 결과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반 이상이 저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었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많으니까 예. 앞으로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판단도 더욱더 존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국회의원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정책 공약과 그리고 좋은 메시지, 좋은 또 스피치 하면은 웬만큼 판단이 서는데 사실상 심리 물기는 알아도 이 국회의원들 마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표심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나 감사한 결과죠. 결선 갈 각오는 사실 하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한 심정은 결선까지는 안 간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그럼 있으셨던 거네요, 어느 정도? 자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으셨습니까? 당선 일성이 상당히 비장했습니다. 예. 야당 대표가 국회법 위반했다고 최초로 고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여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예.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 네. 저는 전쟁터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어떤 심정입니까? 전사가 되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1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야당으로서 우리 당원은 기본이고 국민들조차도 저게 무슨 야당이냐 할 정도의 그런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하. 비록 정권은 빼앗겼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신 의미는 바로 보수의 가치 아래 또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인데 보수의 가치, 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무기력감이 있었죠. 그거는 뭐 전임 원내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직 우리 자신들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체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체질 전환. 뭐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무기력한 야당 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최선봉에서 전사로 서겠다.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이런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정치 보복에 맞서겠다는 거죠. 전사가 돼서 네. 지금 대여 투쟁 강조를 계속하셨는데 오늘 여당인 민주당이 내놓은 그 축하 메시지 보니까 어제 내놨군요. 협치하자, 상생하자 이런 거였고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도 만나시잖아요. 만나면 아마 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협치하자, 상생하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원내대표 뭐 아주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마침 조금 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통화하셨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정중하게 오늘 방문하겠다. 방문해서 이야기하자. 근데 아까 자신하고 통화해서 제대로 싸우는 이제 야당 만났다. 잘 싸워보자 이런 전화 서로 주고받았는데. 잘 싸워보자 앞으로 그러셨어요, 김 원내대표께서. 잘 싸우자는 거는 결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우 원내대표는? 아니 우 원내대표도 잘 싸워보자고. 서로 잘 싸우자고. 두 분 다 전사 되시면은 그럼 이거 협치 상생 어려운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제대로 싸우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 싸움이 아니라 정책을 넣고 겨뤄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가요. 이번 국회 예산안 처리 끝난 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원내일에 내가 간섭하겠다. 당대표가 원내일에 간섭하겠다.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선은 뭐 이렇게 침범하고 예. 또 집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번 홍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뜻이나 우리 당원 뜻의 뜻은 전혀 이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처리된 그 모습,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국민의당과 예산안 처리를 가지고 밀실 뒷거래까지 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당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뭐 했냐. 그런 질타를 그런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홍 대표의 질타의 표현이지 정말로 간섭을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 대표님하고도 사담으로 그런 얘기들 나눠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 많은 그 주가원들과 저녁을 하면서 예. 자신이 그런 부분에 당헌 당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오직 그런 겁니다. 답답했으면 그랬겠냐는 표현일 뿐이다. 나 그 선 넘지 않겠다. 근데 홍준표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사실은 그 보수의 몰락, 우리 요즘 보수의 몰락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보수가 품격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대표 이야기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막말이다. 아니면 홍준표 대표는 서민의 언어다. 이런 것 갖고선 이제 옥신각신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홍준표 대표의 흔히 말하는 여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말이나 또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그게 너무 거칠어서 예. 그런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홍준표 대표는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대표의 이제 쉽게 말하면 직설적이고 예. 좀 거친 표현은 이제 원내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대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나한테 맡기고 본인은 덕당과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과 또 국정 운영이 원만히 돌아가지 못한 그런 대치 정국에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때로는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덕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 역할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시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덕담 건네는 덕장의 이미지로 가겠다. 역할 분담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타고난 기질이나 탁월한 그 표현 방식을 금방 안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사실상 원내에서 소화시켜야 할 부분을 당 대표가 자기의 직설적인 입장과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애달픔이 많았으니까 애달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학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그나저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주어졌습니다. 예.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본회의 하루 더 잡아야 되고요. 표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 보셨어요?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용과 구속이 왜 필요한지 그 사유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현재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정치 보복의 수단과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한 활동이 뭔가 하면은 정치 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입니다. 특활비를 비롯해 국정원의 이런 과거에 잘못된 가능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김 원내대표님. 본회의 여는 것부터 합의 안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본회의는 열되 표결은 불참하는 이쪽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우원식 그리고 김동철 그리고 정우택 우리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예, 그 이제 22일 본회의는 열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 이 세 분이 이미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검찰에서 소환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수사의 또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선상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잡힌 본회의 일정도 저는 존중할 뿐더러 그 세 분의 임시국회 일정을 저는 전체적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예. 충분하게 협의해서 합의한 의사 일정을 본회의 일정을 예. 또 일방적으로 뭐 어느 주장에 의해서 제가 수용해야 될 일도 없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청취자들께. 지금 예. 그 잡혀 있는 거는 22일 하루예요, 본회의가. 예. 그 하루 가지고는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하고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합의 못할 동의하기 어렵단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안 하는 그 입장을 좀 첨언을 드리면 왜 이렇게 신중하세요? 예. 지금 지난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싱당했습니다. 패싱당했죠. 그것도 더군다나 밀실 야합에 의해 가지고 서로 뒷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전혀 인정하지 그런 않고 있긴 측면에서 합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정한 협력과 협조를 예. 당부하고 요청을 해야지. 예. 밀실 뒷거래한 그런 한마디로 작물을 가지고 다시 이걸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로 이렇게 바꿔놓고자 하는데 그런 일에 제가 왜 공범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였는데 아까 전사라는 표현 쓰셨는데 첫 인터뷰부터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네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또 김동철 원내대표 이분들과 어떤 이야기들 나누실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겠고요. 앞으로 신임 원내대표로서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굵직한 뉴스가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는 것도 아주 큰 뉴스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 중국 가기 전에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지금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죠. CCTV. 예,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교묘하게 편집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집이. 이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편집한 중국 CCTV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8일에 사전 녹화를 해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거를 방영을 한 건데 네. 언제 했죠? 사흘 뒤, 그러니까 녹화를 한 지 사흘 뒤니까요. 엊그제 밤 10시 30분에 방영을 했습니다. 한 25분가량 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편집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영 3시간 전쯤에 기자들에게 인터뷰 전문을 배포했습니다. 예. 근데 기자들이 인터뷰 전문하고 실제 방영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통째로 삭제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녹음을 하면 인터뷰를 하면 그걸 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래요. 편집은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뉘앙스가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발언의 원칙이거든요. 의도하고 맥락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거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인 부분이 산불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산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예. 한미일 군사동맹 이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진행자가 산불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밝혀달라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CCTV는 여기에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요것만 쏙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향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뉘앙스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바뀐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편집했다. 대통령 인터뷰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단순한 실수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절대 실수는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간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행간은 마사지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입니다. 마사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마사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서 발언의 맥락을 좀 다르게 언론에다가 알려준 건데요. 그렇죠. CCTV는 마사지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사드 질문만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인터뷰 처음부터 사드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요. 인터뷰 형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요? 우린 보통 질문답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답 해설이 들어가요. 인터뷰에. 질문 답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 해설을 하고 또 예. 다시 질문 답. 그리고 해설해주고.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식대로 해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거북스러운 발언은 드러냈다고 하는 예를 겁니다.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작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 비판한 부분들은 문 대통령이 드러내버렸고요. 북한 비판한 건 드러내고. 네, 한중 양국이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사실 중국의 입장과 미묘하게 좀 다를 수 있기 다르죠. 때문에 드러냈고요. 드러내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걸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이 부분도 통째로 싹 드러냈어요. 그거 이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중국이 보기에 조금 불편했는지 어쨌는지. 시진핑 주석차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사지한 수준이 아니라 전신 마사지 수준으로 편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그러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CCTV는 국빈에 무례했다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신 마사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렇죠. 국빈 방문을 앞둔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할 수가 있나. 한중 정상회담 얼마나 힘들게 성사됐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정말 힘들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입니다. 그러면 방문국 대통령 또 그 언론의 입장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전 녹화하더라도 편집할 때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자칫하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CCTV 진행자는 산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자꾸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한국 측이 진일보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한중 관계 발전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신뢰 회복을 막 주문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한국이 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네. 같이 제거합시다도 아니고 네. 진행자가 이게 중국 정부 당사자도 아니고 무슨 뉴스 진행자나 인터뷰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중국에서 뭐 영웅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인터뷰를 한 건가요? 대통령한테 훈계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입니다. 예고편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중국 CCTV는 관영 매체예요. 관영 매체죠. 관영 매체가 이런 입장 취했다는 얘기는 정상회담 때에도 사드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걱정되네요. 오늘 국빈 방문하는데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방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